당신이 잠든 사이에 밤에 은밀히 들어온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몸을 만졌다면 어떨까요? 그 남자 하는 데 와서 이 온몸을 쭉 만지고 아우 생각보다 평생 그 트라우마가 생긴다니까. 세상에 그뭐 나이 어리면 어리다고 그거 되고 나이 많으면 많다고 해서 뭐 강제추행해도 되고 뭐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슈 추적에서 취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제작진은 성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해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피해자는 사건 이후 퇴원해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크게 뭐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 없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잘 안 해, 나는 또. 그날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병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피해자.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지난 11월 29일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잠든 병실에 한 남자가 침입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모른 채 피해자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침입한 남자는 그녀의 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계속된 남자의 손길에 뒤척이기 시작한 피해자. 이상한 느낌의 잠에서 깼다는데요. 당신 누구야? 여기요! 사람 살려주세요! 여기요! 아무도 없어요! 정신을 차린 피해자의 눈에 들어온 건 70대의 한 남성이었답니다. 잠을 자는데 뭐 애감이 이상한 거라. 눈을 또 떠보니까 막 만지고 있는 거라. 막 얼굴을 만지고 막 이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막 더듬고 막 아우 생각보다 아무도 없어요! 간호사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오세요. 내가 너무 놀래갖고 우리 아들한테 전화한다고 그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나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그 아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피해자. 당시 병원에서도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는데요. 그 병원에서는 그 영감을 나를 일단 분리시켜갖고 그 중환자실에 2층의 중환자실에 갔다든가 그걸 떼고 나갔다 하더라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놀란 마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가해자가 버젓이 병실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건 김인데 맛있어서 가져가 봤어. 이거는 나가! 야, 김을 또 가져가는 거라. 내가 먹으라고. 그 내가 있는 김도 안 먹는데 그 갖다 주면 그 내가 김 먹겠어요. 아무도 갖고 나가라고. 그 직후 아들과 연락이 닿은 피해자. 다른 입원 환자에게 도움을 자네가 나 좀 요청했습니다. 도와줘. 응?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아유, 그럼 얼른 신고하셔야죠. 전화기 줘보세요. 예, 신호 가니까 어제 일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여보세요? 경찰이죠? 예, 제가 어제 병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당시 피해자 상태는 어땠을까요? 놀래가지고 그냥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저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고하라고 해가지고 신고한 거예요. 아니 간호사님, 어제 그 일이 났는데 저한테 왜 연락을 안 해줘요? 어제 상황이 만약 불편하시면 보호자분께 직접 연락드릴 줄 알았죠. 괜히 저희가 먼저 연락드리면
문제만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당연히 신고도 먼저 하고 보호자한테 연락도 해줬어야죠. 죄송합니다. 그 가해자도 지금 이 병원에 그대로 있다면서요. 분리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저희가 환자를 강제로 이동시킬 수는 없어서요. 됐고 오늘 어머니 데리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병원에 엑스가 조금 손해죠. 저도 화가 나죠. 그걸 바로 뭐 경찰에 신고를 해주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당시 병원 측 대처에 화가 난 피해자의 아들은 곧바로 병원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걸 알고서도 왜 신고하지 않았던 걸까요? 의료인이 신고를 할 의무는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즉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일단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고 나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보호자님이 원치 않는 보호자님도 있으세요,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두 보호자는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고소를 하시겠다라면 당연히 신고를 해드리는 거고, 그 부분이 아니고 두 분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거나 합의를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신고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취재 중 병원과 피해자 가족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성추행을 한 가해자 현재 입장은 어떨까요? 가해를 했다는 부분은 실제 어떠세요? 원래도 치매가 있으셨는데 지금 보호자랑 통화를 했는데 나가셔서 중증치매까지 지금 진단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서 물어봤을 때는 뭐라 하세요? 저희한테 하실 얘기 없으세요? 이제 이렇게 물었는데 왜 나 잘 잤는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계세요 라고 소방서한테 전달을 받았어요. 가해자는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CCTV를 일단 서에서는 지금 확보를 하신 상태죠. 여자 환자들 대기하는 병실하고 남자분들 대기하는 병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복도로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남자 환자분이 여자 환자분 쪽에 가는 거는 복도상에 CCTV가 병실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좀 치매 증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진술 조사 받아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제가 받은 게 아닌 사항이니까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주장은 하시는 거죠. 이제 얼추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검찰에 송치해야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궁금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고령의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점이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장이 된다면 신체 감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분의 인지 상태가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재판안에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된다면 책임이 다소 감경되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 처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현재 입원 환자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환자 안전법이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안전을 살필 전담 인력을 둬야 하는 제도적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환자 안전위원회 그리고 전담 인력 등을 두고 또 그 보고도 의무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라는 것이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그 범위가 조금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질병과 부양 문제로 선택지가 요양병원인 노인들, 병원 이용자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환자 간의 일로 치부하기 전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처벌받아야죠. 성추행을 했는데 이 영감제 제대로 많이 줘야 돼요.